저는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웠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제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보다 10살 많은 선배를 만났는데 제가 오히려 더 늙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동창회에 가는데 나만 늙은 것 같아서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서 사진 찍는 게 무서워서 예전 사진 보다가 눈물이 나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78살인데 60대로 보여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0년 전에는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특별한 시술을 받았을까요? 비싼 화장품을 쓴 걸까요? 아니에요. 이분이 바꾼 건 딱 3가지였어요. 돈이 들지 않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전부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나이 들수록 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늙어 보일까요? 많은 분들이 유전자 때문이라고 하세요. 피부 관리를 잘해서 그렇다고도 하고요. 맞아요. 그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나이 들수록 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은 바로 마음 상태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신 신체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늘어나요. 불안하면 얼굴이 굳어요. 우울하면 어깨가 처져요. 반대로 마음이 편하면 표정이 밝아지고 행복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웃으면 주름도 예뻐 보여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털어냈잖아요. 웃으면 넘기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걱정이 늘고 근심이 쌓이고 웃는 날보다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얼굴에 그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쌓여가는 근심이 무서운 거죠. 마음의 짐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가족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다 내려놓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얼굴에 쌓인 거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알면 얼굴도 가벼워져요. 정말이에요?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집 3세 박영숙 할머니예요. 이분은 5년 전만 해도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 내외와 살게 되었는데 며느리 눈치가 보였대요.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조심했고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밥 먹을 때도 눈치 보고 방에만 있는 날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웃는 일이 없었고요. 거울을 보면 눈빛이 죽어 있었대. 주름도 깊어지고 허리도 굽고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면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었대요. 실제로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가게 됐어요. 며느리가 권했대요. 어머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보세요. 처음엔 가기 싫었대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첫날 경로당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대요. 들어갈까 말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웃음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었대. 들어가니 다들 환하게 웃으며 반겨줬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떤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우리도 처음엔 다 어색했어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날 할머니는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들었대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대요. 집에서는 항상 긴장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둘째 날 다시 갔어요. 이번엔 조금 덜 떨렸대요.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최순자예요.
혹시 화투 칠 줄 아세요? 할머니는 화투를 오래 안 쳐서 룰을 잊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 생각나요. 우리도 다 까먹었다가 다시 배웠어요. 사흘째부터 할머니는 화투판에 끼었어요. 처음엔 실수도 많이 했고 룰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알려줬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엔 잘하실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니 할머니 표정이 달라졌대요. 거울을 보니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며느리도 눈치챘어요. 어머니, 요즘 밝아지셨네요. 경로당 재미있으세요? 한 달쯤 지나니 할머니는 경로당 가는 게 기다려졌대요. 거기 가면 웃을 일이 있었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었고, 나를 반겨주는 이들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석 달쯤 지나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젊어 보이세요? 뭐 특별히 하시는 거 있어요? 할머니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주름도 덜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이분은 이제 경로당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대요. 새로 오는 분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불안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대요. 괜찮아요.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박영숙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집에서 숨어 살 때는 정말 빨리 늙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얼굴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젊어지는 건 화장품이 아니라 웃음이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이 들수록 더 젊어 보일 수 있을까요? 제가 5가지 방법을 준비했어요. 하나씩만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은 소리 내어 웃으세요. 웃음은 정말 신기해요.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 뇌가 행복하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피부에 직접 영향을 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소리 내어 웃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하고 어색해요. 그런데 3일 만에 보세요.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TV 보다가 웃긴 장면 나오면 참지 말고 크게 웃으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면 그 소리가 다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요즘 개그 프로그램을 녹화해놔요. 저녁마다 보면서 혼자 깔깔거려요. 아들이 처음엔 이상하게 봤는데 이제는 같이 봐요. 같이 웃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두 번째,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늙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젊어 보이네. 나는 왜 이렇게 늙었지? 예전의 내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고 그러면 얼굴에 근심이 쌓여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불러요. 비교하면 할수록 불행해진다는 거죠. 특히 위로 비교.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게 얼굴에 드러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스톱 하고 말해보세요. 소리내어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나대로 괜찮아 라고요. 동창회 가기 전에 불안하시죠? 나만 늙은 것 같고 다들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되고 그럴 땐 가기 전에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살아온 만큼 늙었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괜찮아.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동창회 가기 전에 항상 불안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편해지니까 표정도 밝아지고요. 세 번째,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걸 시도하세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면 눈빛이 살아나요. 눈빛이 살아나면 얼굴 전체가 밝아 보여요. 실제로 뇌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러요.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어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산책길을 바꿔보는 거예요. 평소에 오른쪽으로 가던 길을 왼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아요. 오늘은 저녁 반찬을 하나 다르게 만들어 보세요. 유튜브에서 레시피 찾아서 따라해 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요. 오늘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세요. 하늘을 찍어도 좋고, 꽃을 찍어도 좋고, 반려동물을 찍어도 좋아요.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다르게 보는 연습이 돼요.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요즘 매일 하나씩 새로운 거래요. 어제는 처음으로 키위를 샀어요. 먹어본 적 없었거든요. 오늘은 버스 타고 두 정거장 더 가봤어요. 처음 가본 동네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기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거울 보니까 눈에 생기가 도는 게 보였어요. 네 번째,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 장만하세요. 나이 들면 편한 옷만 입게 되죠. 늘 입던 옷만 입고 색깔도 어둡고 그러면 기분도 어두워져요. 기분이 어두우면 표정도 어두워지고요. 옷 한 벌이 사람을 바꿔요.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달라져요. 기분이 달라지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면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지면 얼굴도 달라 보여요. 비싼 옷이 필요 없어요. 시장에서 파는 10,000원짜리 티셔츠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입었을 때 기분 좋은 옷이에요. 오늘 시장에 나가보세요. 평소에 안 입던 색깔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빨간색도 좋고 노란색도 좋고 분홍색도 좋아요. 거울을 보세요. 평소와 다른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옷을 입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거예요. 아니, 사실은 내가 나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검은색, 회색 옷만 입었어요. 그런데 손녀가 생일 선물로 파란색 셔츠를 줬어요. 처음엔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입기 싫었는데 입어보니까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요. 이웃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젊어 보이네요. 그 말 듣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다섯 번째, 하루에 한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젊게 만들어요. 대화를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웃으면 얼굴 근육이 움직이고 누군가와 연결되면 외로움이 사라져요. 외로움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처음엔 어색해요. 말 걸기가 두려워요. 거절당할까봐, 이상하게 볼까봐. 괜찮아요.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돼요. 오늘은 슈퍼주인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해보세요. 오늘은 경로당 가서 옆자리 분께 오늘 뭐 하셨어요? 물어보세요.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시도했다는 거예요.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 1명만 좋게 반응해줘도 성공이에요. 그 한 명이 나를 웃게 만들고 그 웃음이 나를 젊게 만들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요즘 매일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슈퍼 갈 때, 공원 갈 때, 동네 걸을 때. 처음엔 무시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대부분 좋게 반응해줘요. 어제는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랑 1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어요. 집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울 보니까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세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년 전만 해도 실제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대요.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연락도 뜸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남편 병원비로 빚을 졌고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할머니는 집에만 있었어요.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불쌍해 보일 것 같아서 거울을 보면 할머니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았고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많이 힘들어? 할머니는 괜찮다고 했어요.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딸이 말했어.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같이 병원 가자. 딸이 와서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우울증 초기 증상이 보여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밖에 좀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할머니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약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여전히 집에만 있었고 여전히 외로웠어요.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고가 붙었어요. 경로당 프로그램 안내, 노래교실, 요가교실, 미술교실. 할머니는 그냥 지나쳤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저 경로당 노래교실 다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할머니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못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웃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저도 음치예요. 그냥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첫날 할머니는 손발이 떨렸어요. 노래교실 문 앞에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웃 할머니가 손을 잡아줬어요. 같이 가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들어가니 15명쯤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다들 박수를 쳐줬어요. 그날 할머니는 노래를 한 곡도 안 불렀어요. 그냥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듣고만 있는데도 기분이 좋았어요. 다들 즐거워 보였고 웃음소리가 따뜻했어요. 둘째 날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동백아가씨 배울 거예요. 다 아는 노래죠? 같이 불러볼까요? 할머니도 아는 노래였어요. 젊었을 때 자주 들었던 노래. 그런데 부르려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노래를 안 불러서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나도 처음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몇 번 하다 보면 나와요. 셋째 날 할머니는 아주 작게 노래를 불러봤어요.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들었어요. 와, 목소리 좋으세요. 좀 더 크게 불러보세요. 한 달쯤 지나니 할머니는 노래교실 가는 게 기다려졌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이었는데 그날만 기다렸어요. 그날은 웃을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필요한 곳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제안을 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 작은 발표회 해볼까요? 경로당에서요. 가족들도 초대하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직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부를 자신이 없는데. 그런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어요. 같이 해요. 둘이서 듀엣으로 부르면 덜 떨려요. 할머니는 고민하다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연습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자꾸 틀렸어요. 가사도 까먹고 박자도 놓치고. 그런데 선생님과 친구들이 계속 격려해줬어요. 잘하고 있어요. 다음엔 더 잘할 거예요. 발표회 날 딸이 왔어요. 할머니가 연락을 했거든요. 다음 주에 내가 노래 불러. 와줄 수 있어? 딸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엄마. 꼭 갈게. 무대에 서는 순간 할머니는 너무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목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객석에서 딸이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옆에 선 친구가 손을 잡아줬어요. 노래가 시작됐어요. 첫 소절은 떨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소절부터는 조금 나아졌어요. 친구 목소리가 들렸고 관객들이 박수를 쳐줬고 할머니는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고 관객석에서 큰 박수가 퍼져나왔어요. 딸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도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딸이 달려와서 안아줬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엄마 노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는 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할머니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있었어요.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따뜻한 걸 느낄 수 있구나. 그 후로 할머니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노래교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요가도 시작했어요. 미술도 해봤어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웃고. 지금 김순덕 할머니는 75이에요. 그런데 60대로 보여요. 주름은 여전하지만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눈빛이 반짝이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요.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혼자 있을 때 정말 빨리 늙었어요. 하루하루가 죽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웃고 친구를 만나니까 얼굴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났어요. 젊어지는 건 화장품이 아니에요. 크림도 아니고 시술도 아니에요. 관계예요. 웃음이에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제가 지금 60대로 보인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젊어 보이고 싶으신가요?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요.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오고 사진 찍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 두려운 거 다 이해해요. 하지만 진짜 젊음은 피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와요. 관계에서 나오고 웃음에서 나오고 살아있다는 느낌에서 나와요. 오늘 당장은 못해도 괜찮아요. 내일도 못해도 괜찮아요. 모레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 준비가 되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거울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괜찮아요. 오늘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마음에 드는 옷 하나 사보세요. 아주 작은 시작이에요. 그게 나를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외롭다고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늙어 보인다고 걱정한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고 거울 보기 두렵고 사람 만나기 꺼려지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 서로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다워요. 살아온 만큼 늙은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대로 괜찮아. 내가 살아온 시간이 자랑스러워.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이 들면서 느끼는 변화, 거울 볼 때 드는 생각, 젊어지고 싶은 마음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하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어요.